사법고시가 폐지되고 고시원은 유령 건물로 변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지금은 전주의 흉물이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판검사가 되고 싶으면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돈 없는 사람은 판검사 될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1985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40년이 지났고 공포체험 하러 온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는 멀리 전북 전주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고시원을 찾아가는 중인데 고시원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오래된 폐가도 있습니다. 하기야 요새는 도시건 시골이건 할 것 없이 어딜 가나 이렇게 빈집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자란 거 보니까 집이 빈지도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는 폐지가 됐습니다. 2017년 마지막 사법고시를 끝으로 사법고시 제도가 로스쿨로 바뀌어 버렸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등산하러 올라가는 바로 길목인데 누가 학사모 인형을 가져다 놨습니다. 건축물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고시원은 19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난 건물인데 85년도면 제가 중학생 때 지었다는 겁니다. 밤에 공포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공포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전주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전국적으로 공포 체험 유튜버들한테는 잘 알려진 곳이랍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등산하러 올라가는 주민들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시원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시기는 2008년. 이제는 판검사가 되려면은 고시원이 아니고 로스쿨로 가야 됩니다. 로스쿨은 3년제 대학원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로스쿨로 들어가는데 그게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상고선 로스쿨 1년 학비만 2천만 원, 3년제니까 6천만 원의 학비가 들어갑니다. 어디 그것만 들어갑니까? 원룸도 하나 구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책값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합하면은 로스쿨 3년 졸업하는데 비용이 1억 가까이는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더라도 머리 하나만 똑똑하면 열심히 사법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로스쿨을 나와야 되고 많은 학비가 필요하니까 돈 없는 학생들은 판사, 검사 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고시원은 국가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개인 건물입니다. 사유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거 좀 흉물스럽다, 제발 고시원 건물 이거 뜯어버려라 해도 그게 쉽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창문도 다 뜯어버리고 유튜버 공포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던데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고시원에 있는 방 진짜 작습니다. 한 2평도 안 될 겁니다. 학고방만 하죠. 야, 이거 좀 재활용할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죄짓고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도소는 지금 인원 초과 상태랍니다. 브라운관 TV 정말 오랜만에 보는 물건입니다. 방도 학구방만 하니까 여기를 개조해가지고 교도소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고시원이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시골이나 산골짜기에 고시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그 많던 전국에 있는 고시원들은 죄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요새는 부의 대물림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이 없으면 할아버지가 돈이 좀 많아야 그래도 손자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도 한 달 학원비가 5, 60 나오는 거는 예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거기는 학원도 없지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공교육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앞에 학원이 10개, 20개가 있습니다. 요즘 한글 쓸 줄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고 학원 가서 배워와라. 완전히 이건 업무 태만입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도 않는 선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걸 보고 정말 비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엄청난 돈을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는데 막상 봤더니 학생들 성적은 얼마 오르지도 않았더라. 학원에 자녀를 보내면 공부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조그만한 준공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정의 예의 1988년 호남법률연구소. 이 고시원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 썼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법이라는 게 두리뭉실한 말로 써놨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판사마다 해석도 다르고 판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AI 판사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고시란 거를 잘 보면은 기억력 싸움입니다. 법조문을 달달달 잘 외는 사람이 패스를 하는 겁니다. 창의력, 판단력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달달 잘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 TV 같은 데 보면 사법고시 실패하고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구수, 십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판사들이 모여서 사조직을 만들고 또 정치색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법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법원장 그거를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앉히니까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